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놓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가슴이 떨리고 손끝이 차가워질 만큼 두렵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제 삶이, 제 아픔이, 제 작은 승리가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가족에게 버림받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됐어요.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버텨왔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6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남편은 오래전 세상을 떠났고 두 자녀는 각자 가정을 꾸려 멀리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바빠서 연락이 뜸한 거라 생각했습니다. 명절이면 전화 한 통, 생일이면 짧은 메시지라도 오겠지 기대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마저도 끊겼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전화해서 말했어요. 엄마, 우리 좀 힘들어서 당분간 연락 안 할게. 그 말 한마디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로 5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전화는 연결되지 않고 메시지는 답이 없었어요. 심지어 주소도 바뀌어서 편지를 보낼 곳조차 몰랐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내가 낳고 기른 아이들이 내가 밤새워 아파할 때 병원 데려가고 학원비 벌려고 뼈 빠지게 일했던 그 아이들이 날 이렇게 외면할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집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텅 빈 방 안에서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많아졌어요. 밥상 앞에 앉아서 숟가락을 들다가도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밥알이 목에 걸리곤 했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갉아먹더군요. 밤이면 잠이 안 와서 천장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어디서부터 꼬인 건가, 끝없이 자책했습니다. 혹시 내가 더 좋은 엄마였다면, 더 많이 챙겨줬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집세를 내지 못해 쫓겨날 위기에 처한 거예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그마저도 유지할 돈이 없었습니다. 은행 잔고는 바닥이었고 연금은 월세와 기본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집주인이 문 앞에 와서 이번 달까지 내지 않으면 나가셔야 해요라고 말했을 때 저는 정말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 혼자라는 걸. 가족도 도와줄 사람도 없는 이 상황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처음엔 막막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60대 후반의 나이에 가진 돈도 기술도 기댈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동네 복지센터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창피함이 밀려왔어요. 남들 도움받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평생 내가 가족을 위해 일하고 내 힘으로 살아왔는데 이렇게 누군가에게 손을 벌려야 한다는 게 자존심을 쿡쿡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를 맞아준 사회복지사의 따뜻한 미소가 제 망설임을 녹여줬어요. 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희망을 봤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할머니,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일으켰습니다. 그분은 제게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을 소개해 줬어요.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시간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였죠. 책을 정리하고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일이었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어요. 한 달에 50만 원 남짓. 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웃을 일이 생겼습니다. 첫 출근 날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의 그 설렘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낡은 책 냄새,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 그리고
동료로 만난 또래 어르신들의 미소. 그곳에서 저는 비로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책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아이들과 눈이 마주치면 그 아이들이 할머니, 이 책 읽어주세요 하며 달려오곤 했습니다.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아이들이 까르르 웃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조금씩 따뜻해졌어요. 그 작은 웃음들이 제가 잃어버렸던 삶의 이유를 하나씩 되찾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일을 시작하면서 생활은 조금씩 안정됐습니다. 월세를 내고 기본적인 식비를 충당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어요. 가족이 없는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더군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텅 빈 현관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웃고 떠들던 그 활기는 집에 오는 순간 사라졌어요. 밤이면 여전히 가족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생일 같은 날엔 더 그랬어요. TV에서 가족들이 모여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리모컨을 꺼버리곤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 상황에서라도 제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난 한 동료 어르신이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린 아직 살아있잖아. 살아있는 한 뭔가를 할 수 있어. 그 말이 제게 큰 힘이 됐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오늘도 해보자. 오늘도 살아보자. 그 작은 다짐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조금씩 돈을 모았어요. 비록 적은 돈이었지만 그건 제 손으로 번 돈이었기에 더 소중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웃음을 주고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그 작은 연결들이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줬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그 아픔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지만 저는 그 아픔에만 매달리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순간들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때 그 아이들이 할머니, 내일도 와 하며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면 저는 아직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작은 순간들이 제 삶을 다시 채워가기 시작했어요. 도서관 일을 하면서 조금씩 삶이 안정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생활은 빠듯했습니다. 월세와 기본 생활비를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거의 없었어요. 매일 아침 눈 뜨면 오늘은 뭘 먹을까? 이번 달 전기세는 어떻게 낼까? 그런 걱정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센터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들었습니다. 도시보다 물가가 저렴하고 노인들을 위한 지원이 더 많은 지방으로 이사가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40년 넘게 살던 서울을 떠난다는 게 그것도 70세의 나이에 쉬운 결정은 아니었죠. 하지만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해보자고. 짐을 싸는 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작은 아파트에 남은 물건은 많지 않았지만 하나하나 손에 쥘 때마다 추억이 떠올랐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 쓰던 낡은 책상, 남편과 함께 샀던 오래된 식탁, 그 모든 게 가족과 함께했던 시간의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가족은 없었어요. 트럭에 짐을 싣고 서울을 떠나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익숙한 거리, 익숙한 풍경이 점점 멀어졌어요. 가슴 한구석이 시렸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건 끝이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야. 강원도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솔직히 막막했습니다. 낡은 단층집, 좁은 골목길, 그리고 낯선 사람들. 서울의 빌딩 숲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어요. 이웃들은 처음엔 저를 경계하더군요. 외지인이라 그런지 아니면
혼자 사는 노인이라 그런지 말 걸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마을회관에 밥을 먹으러 갔을 때도 사람들이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마다 괜히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가려면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첫 번째 시도는 마을회관에서 시작됐습니다. 매일 점심시간에 어르신들이 모여 밥을 먹는 곳이었죠. 저는 용기를 내서 빈자리에 앉아 말을 걸어봤어요. 여기 음식이 참 맛있네요. 매일 이렇게 드시나요? 별거 아닌 말이었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한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여기 밥이 제일 맛있지. 새로 오셨나? 그렇게 조금씩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차를 마시고 동네 소식을 나누면서 얼굴을 익혔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웃들이 저를 서울 할머니라고 부르며 반겨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기회가 왔어요. 마을 텃밭에서 일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손을 들었습니다. 젊을 때 시골에서 자라 농사일이 낯설지 않았거든요. 텃밭에 나가 고추를 심고 상추를 키우면서 이웃들과 본격적으로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서툴렀어요. 오랜만에 흙을 만지다 보니 허리가 아프고 손바닥이 까슬까슬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단함 속에서 묘한 기쁨이 느껴졌어요.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느낌, 그게 저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텃밭에서 일하면서 이웃들과의 거리도 좁혀졌어요. 한 할머니가 제게 고추 심는 법을 알려주셨고, 저는 그분께 서울에서 먹던 음식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서울에선 이렇게 고추장을 버무려서 먹었어요 하면서 레시피를 공유했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서로 집에 놀러 가고 같이 밥을 먹는 사이가 됐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어요. 텃밭에서 고추를 따다가 한 할머니가 제게 말했어요. 여기서 같이 늙어갑시다. 그 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텃밭 일은 단순했지만 제게 큰 의미였습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싹이 트는 걸 보는 과정이 저를 치유했어요. 가족이 없어도 이렇게 작은 것들로 삶을 채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텃밭에서 딴 채소로 밥을 해먹고 이웃들과 나눠 먹으면서 웃는 날이 많아졌어요. 저녁이면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과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젊을 때 좋아했던 옛날 가요를 부르면 다 같이 박수를 치며 웃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외로움이 멀리 달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밤이면 여전히 가족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달이 밝은 밤 창문 밖을 바라보면 아이들 얼굴이 아른거렸어요.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날 한 번이라도 생각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픔에 무너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대신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 이곳에서 찾은 작은 행복에 집중했어요. 텃밭에서 자라는 고추 한 줄기,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밥 한 그릇, 그게 제 새로운 가족이 되어줬습니다. 마을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저는 점점 더 이곳이 내 집처럼 느껴졌어요. 서울에서는 늘 바쁘게 살아서 이웃과 이런 정을 나누는 법을 몰랐어요. 하지만 이곳에선 다르더군요. 누군가 아프면 다 같이 병문안을 가고 좋은 일이 있으면 다 같이 축하해줬어요. 저도 그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마을회관에서 열린 생일 파티에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서울 할머니, 오늘 생일이시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챙겨준 거예요. 그날 어르신들이 둘러앉아 노래를 불러주고 떡을 나눠 먹으며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비로소 이곳이 제 새로운 보금자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강원도 이 작은 마을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도 많고 외로움도 가끔 찾아오지만 저는 이곳에서 희망을 찾았어요. 텃밭에서 흙을 만지고 이웃들과 웃으며 보내는 하루하루가 제게 살아갈 힘을 줍니다. 마을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요리였어요. 젊을 때는 바빠서 요리를 제대로 할 시간이 없었죠. 아이들 밥 챙기고 생계를 위해 일하느라 정신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곳 강원도 마을에선 시간이 많았습니다. 텃밭에서 딴 신선한 채소들을 보니 뭔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제 밥을 챙기기 위해 시작했지만 그게 점점 더 큰 꿈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첫 요리는 김치였어요. 텃밭에서 딴 배추와 고추로 김치를 담갔다가 이웃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서울에선 김치를 사 먹는 일이 많았지만 이곳에선 제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손이 서툴러 처음엔 양념이 고르지 않았지만 몇 번 하다 보니 제법 그럴싸한 김치가 나왔습니다. 이웃 할머니들이 이거 참 맛있다며 칭찬해 줬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만든 음식을 나눠주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일이 커졌습니다. 마을회관에서 밥을 먹다가 한 할머니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할머니, 이 김치 팔면 대박 날 거예요. 다들 웃으며 맞장구 쳤지만 저는 그 말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정말로 팔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면서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마을에 사는 젊은 청년 하나가 저를 도와줬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김치 사진을 찍고 인터넷에 올려 팔기 시작했어요. 저는 솔직히 그런 게 낯설었어요. 컴퓨터도 스마트폰도 잘 모르는 제가 뭘 어떻게 하겠나 싶었죠. 하지만 그 청년이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할게요 하며 웃어줬습니다. 처음엔 주문이 올까 반신반의했어요. 누가 이런 시골 할머니 김치를 사겠나 싶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마을 근처에서 몇 개, 그러다 서울, 부산, 심지어 제주에서도 주문이 왔어요. 저는 매일 아침 텃밭에서 채소를 따고 김치를 담갔다가 포장했습니다. 손이 아프고 허리가 뻐근했지만 그만큼 행복했어요. 누군가 내 김치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청년이 보내준 고객들의 후기를 읽을 때면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할머니 김치 덕분에 밥상이 풍성해졌어요 라는 문자를 보고 제가 아직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치 장사는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을 넘어섰어요. 그건 제게 새로운 삶의 이유였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았던 그 아픔, 텅 빈 가슴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로 조금씩 채워가고 있었어요. 고객 한 분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할머니 김치 먹으면서 엄마 생각났어요. 감사해요. 그 편지를 읽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족이 없어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김치 장사가 자리를 잡으면서 저는 더 욕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뿐 아니라 된장, 고추장도 만들어 보자고요. 텃밭에서 키운 콩으로 된장을 담그고 고추로 고추장을 버무렸어요. 이웃 어르신들이 제게 비법을 알려주셨어요. 된장은 이렇게 숨을 쉬게 해야 맛이 깊어져라며 손수 가르쳐 주셨죠. 그렇게 만든 된장과 고추장도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이 늘면서 저는 마을회관 한쪽에 작은 작업 공간을 얻었어요. 거기서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을 담갔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작은 가게를 여는 거예요. 서울 할머니네 장맛이라는 간판을 걸고 제 김치와 장을 파는 가게 말이에요. 70대에 이런 꿈을 꾸는 게 우습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저는 진심입니다. 이 꿈이 저를 아침마다 일어나게 해줍니다. 텃밭에서 흙을 만지고 장을 담그는 그 시간이 제게는 보물 같은 순간이에요. 김치 장사를 하면서 만난 사람들도 제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줬어요. 주문한 고객이 마을에 놀러와서 저를 찾아온 적도 있어요. 젊은 부부가 아기를 데리고 와서 할머니 김치 팬이에요 하며 사진을 찍자고 했죠. 그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가족이 없어도 이렇게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마을 청년도 이제 제게 아들 같은 존재가 됐어요. 그가 할머니, 우리 같이 가게 열어요 하며 웃을 때 저는 이곳에서 새 가족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73세입니다. 강원도 이 작은 마을에서 김치와 장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텃밭에 나가 흙을 만지고 낮에는 작업실에서 장을 담그고 저녁이면 이웃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가족과의 연락은 여전히 끊긴 상태입니다. 가끔 문득 아이들 생각이 나면 가슴이 시리지만 이제는 그 빈자리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 제 김치를 사랑해주는 고객들, 마을 아이들에게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채워갑니다. 여전히 아픈 날이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텅 빈 집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TV에서 가족들이 모여 웃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채널을 돌려버리곤 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아픔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신 저만의 방식으로 삶을 가꾸고 있어요. 최근엔 마을 아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텃밭에서 딴 채소로 간단한 반찬을 만들거나 김치를 담그는 법을 알려주죠. 아이들이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하며 웃으면 제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그 아이들의 웃음이 제가 아직 살아갈 이유라는 걸 느끼게 해줍니다. 요리 교실은 우연히 시작됐어요. 마을회관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제 작업실에 들어온 거예요. 할머니, 여기서 뭐해요? 하며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더군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아이들을 불러 모아 김치 만드는 법을 보여줬습니다. 작은 손으로 배추를 만지고 양념을 버무리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그날 이후 아이들이 자꾸 찾아오더니 어느새 정기적인 요리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는 매주 토요일 오후 마을 아이들이 제 작업실로 몰려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 배울까? 하는 그 목소리가 저를 설레게 해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이 마을에 작은 요리 학교를 여는 거예요.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와서 함께 음식을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아직은 꿈일 뿐이지만 이 꿈이 저를 아침마다 일어나게 합니다. 73세에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무모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저는 믿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사람은 언제나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요. 김치 장사도 여전히 잘 되고 있습니다. 주문은 꾸준히 들어오고 가끔은 주문량이 많아서 정신없을 때도 있어요. 마을 청년이 여전히 도와주고 있고 이웃 어르신들도 가끔 작업실에 와서 포장을 거들어 줍니다. 이 모든 게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제게 손을 내밀어 줬기에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고객들이 보내주는 편지와 후기도 큰 힘이 됩니다. 한 분이 이렇게 써주셨어요. 할머니 김치 먹으면서 가족과 함께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문장을 읽고 저는 제가 세상에 작은 행복을 보태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마을 생활은 제게 새로운 가족을 선물해 줬습니다. 이웃 어르신들은 이제 제게 친구이자 동반자예요. 함께 텃밭을 가꾸고 저녁이면 회관에서 노래를 부르며 웃습니다. 마을 청년은 제게 아들 같은 존재가 됐고 아이들은 손주처럼 느껴져요. 물론 진짜 가족을 대신할 순 없지만 이 사람들이 제 삶을 채워줍니다. 가끔은 가족이 없는 빈자리가 아리지만 그럴 때면 저는 텃밭에 나가 흙을 만지거나 아이들과 요리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나아갈 겁니다. 80세, 90세가 되더라도 저는 이 마을에서 흙을 만지고 사람들과 웃으며 살고 싶어요. 가족에게 버림받았던 그 순간은 제 삶의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작은 씨앗 하나로 새 삶을 피울 수 있습니다. 텃밭에서 싹을 틔운 고추 한 줄기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이웃의 따뜻한 한마디가 당신의 삶을 다시 채워줄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